오늘 주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상식입니다. 그렇죠. 네, 상식 있는 세상. 그러니까 아마 오늘만을 기다린 취준생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 상식은 계속 중요한 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식 공부라는 게 사실 이거 공부라고 해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나는 사실 상식이란 게 운동으로 따지면 숨쉬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엑소가 몇 명이냐, 엑소 멤버가 몇 명이냐 그런 거. 엑소 몇 명입니까? 5명? 그렇지, 정답.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한국직업방송 전형대수 탈출 프로젝트 철수하는 진의 취업학교입니다. 지금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게는 뭐 이런 어떤 예를 들어 면접 보러 가거나 미리 입사가 돼서 이런 수업 빠지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어떤 최대 화두는 바로 이겁니다. 그렇지. 졸업 유예.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지금 NG족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No Graduation, 졸업 유예 학생들 NG족이라 부르는데, 뭐 졸업 요건이 충분한데도 취업 및 진로를 위해서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죠. 그래서 영어, 컴퓨터 같은 스펙 쌓기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수업은 안 듣고, 그래서 NG족은 재학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그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이렇게 증가가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게 이렇게 되면 대학 평가 떨어지잖아. 교수 1인당 맡고 있는 학생 수가 좀 적을수록 그 우리 초등학교 막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옛날에 초등학생 한 반에 막 50명, 60명, 지금은 한 30명, 20명 이렇게 되고, 대다수 NG족은 졸업 학점은 채운 상태지만 뭐 수업이 없어서 등록금도 내지 않는다. 근데 요즘 대학들은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돈을 막 이렇게 받고 있잖아. 그래서 막 최소 3학점이라도 등록을 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고육지책을 쓰고 있죠. 나도 됐어요. 저도 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돼요. 취업이 그래. 한 번에 잘 안 돼. 한 번에 되는 친구들 요새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NG족 생활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졸업 유예한 이유는 뭐 당연하게도 부족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취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쵸. 취업이 안 됐으니까 그 부족한 스펙을 메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뭐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46.1%, 기업의 졸업생 기피 현상 때문에, 그리고 인턴 지원 시 졸업 예정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근데 졸업유예 그 존슨 씨 같은 경우는 졸업유예 기간 동안 어떻게 이제 보냈죠? 1년 했어요? 아니면 한 학기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보통 졸업 유예족들이랑은 다르죠. 저는 취업을 했어. 그 마지막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했어.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알았어요. 첫날 걸레를 받는 순간 알았지. 내가 이 회사 한 달 이상 못 다니겠구나. 근데 내가 3달이나 버티고 딱 나왔어. 근데 그때 어쨌든 나올 걸 알았으니까 계속 졸업 유예를 해놨죠. 그래가지고 다시 회사를 갔다 와서 졸업 유예 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 한 얼마냐, 한 2년, 아니 2년은 아니고 1년인가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유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막 졸업 유예를 해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다들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조금 유예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내거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굳이 졸업을 할 필요도 못 느끼겠고, 뭐 백수 상태에서 졸업식 해봤자 이렇게 엄마 오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유예를 했었죠. 저도 한 학기를 했었는데 뭐 가장 큰 원인은 저도 안 됐으니까 한 게 크고, 그리고 저도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졸업유예 한 학기 하면은 뭐 이거를 회사에서 다 알아서 감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불안감도 있었고, 분명히 취준생들은 그런 거 많을 거야. 졸업이 늦어지면 이걸로 회사에서 문제 잡을 수도 있다. 그렇지. 저도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 했던 게, 보면은 재학생만 쓸 수 있는 전형들이 많아요. 그 기업들이 지원할 때 재학생이랑 졸업 예정자들, 뭐 그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인턴들이 대부분이고. 그렇죠. 요즘 공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적어지는데 진짜 인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런 게 좀 있죠. 그럼 진짜 정 안 되면 인턴이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면 당연히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공채 중에서도 일부는 이게 졸업생들을 지원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또 어떤 거 같은 경우는 진짜 졸업생만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좀 되게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런 재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 한 학기만 쉬어보자, 나가서 뭐 하겠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요새 이런 것까지, 이거를 제가 이 뉴스를 읽어드리면 여러분 생각이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대학 같은 경우는
이 졸업유예금 80만 원을 내라고 80만 원은 뭐 최대 80만 원이고 뭐 최소 요즘 진짜 최소 30만 원 정도는 내야 되죠. 그래서 이 졸업유예생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졸업유예금 또는 학점 이수 의무라는 이런 강경책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졸업 예정자들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학교 시설 같은 거 다 이용하고 막 그랬었잖아. 근데 요즘에는 뭐 이게 뭐 일종의 시설 이용비다 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기도 하고 뭐 그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 졸업유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 어떤 학교 똑같은 그 이용할 수가 없고 같은 시설인데도 같은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근데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그 현민이라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현민이가 있는데. 그거 제 친구기도 한데. 그 친구가 이제 졸업유예 아이콘이잖아. 그렇지. 그 친구는 05학번인데 2015년에도 졸업을 안 하고 유예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는 그 어떤 유예 기간 동안 어떤 취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랑 술집 운영했죠. 그렇죠. 아니 뭐 잠깐 운영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냥 허송세월이라기보다는 자기만의 시간을 그냥 즐겁게 보내는 어떤 유유자적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좀 길게 유예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분명히 이 상황에 있는 취준생들이라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진짜 만에 하나 자기가 알잖아. 자기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알잖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졸업유예 하세요. 돈으로라도 어떻게든 인턴이라도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보면은 사실 저는 이 돈을 걷는 학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어떤 취준생이나 어떤 재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 친구들이 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 어쨌든 그 학적을 주는 거잖아. 그렇죠. 이 소속이라는 게 솔직히 얼마나 어려운 거 알 거 아니야. 소속을 살려고 취업을 하는 건데 그 소속을 하나 얻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근데 그 소속을 학교가 주잖아. 얼마나 고마워. 그럼 돈이라도 줘야죠. 물론 80만 원이면 좀 너무 좀 과하긴 한데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 돈 아깝다 그러면은 그냥 졸업하면 되는 거죠 뭐. 그쵸. 이게 사실 모르는 겁니다. 이게 졸업 유예생이라고 해서 뭐 아직 학생 신분이라고 해서 졸업한 사람보다 이게 뭐 유리하냐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야. 그치. 그게 확신이 없는 건데 그거에다가 뭐 이렇게 80만 원씩 투자하면서 거기에 매달릴 거냐 그거는 진짜 여러분 선택이죠. 어떤 최소한의 대외 활동을 하거나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다면 졸업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맞습니다. 보냈느냐가 중요하지 뭐 언제 졸업했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좋은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음 코너로 넘어갈까요? 그렇죠. 잠깐! 취업을 불러 배우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을 주목해 주세요. 네, 실전에 필요한 정보부터 다양한 경험담까지 날 것 그대로 탈 털어드리는 시간 취업의 생기슬. 준수 씨 왜 그래요? 왜 변주를 해 여기서? 타이밍이 잘 안 맞네. 그러게요. 아무튼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주제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상식입니다. 그렇죠. 네, 상식 있는 세상. 철수가 상식을 얘기하니까 좀 의미심장하네. 근데 오늘 이 상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취준생들한테 화두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식 이 영역이라는 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만을 기다린 취준생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취준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상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인적성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면접 같은 데 들어가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인적성 대비해서 국어랑 막 이렇게 영어 공부하시는데 이거는 인적성 보면 끝이잖아. 그쵸. 상식은 계속 중요한 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사까지 있네요. 뭡니까? 면접에서 시사 일반 상식 비중 늘어나. 점점점. 면접 질문을 통해서 지원자를 평가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 핫 이슈 질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직접 밝힌 건데 무려 41.5%. 별로 안 되는데. 핫 이슈 관련 면접 질문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이만큼 예정보다 높아졌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시사에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뭐 이렇게 정치적인 뭐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박정희가 좋아 김대중이 좋아 뭐 이런 거 아니고서 그 이렇게 직장인이 가져야 되는 소양 중에 하나잖아요. 그냥 시사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야 되는 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충분히 면접 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자 보시면은 취준생들도 상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취준생들이 상식을 가장 많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이 언어, 수리, 추리 순으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우리도 사실 취업 준비하면서 상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상식을 그냥 인적성용으로만 준비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든 게 면접에서도 그냥 아무 때나 툭툭 들어와. 그냥 별거 아닌 듯이 툭툭 막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를 들어 요즘 시점에서는 뭐 몇 달 전에 브렉시트라는 이슈가 있었잖아. 그럼 면접에서도 그냥 브렉시트 어느 나라가 좋아졌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느 나라 찬성했냐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멘붕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이슈가 되는 사연에 있어서는 사례에 있어서는 그냥 뭐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해놓고. 그렇죠.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제가 공부했던 방식인데 그냥 신문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거만큼 좋은 게 없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면접 대비용 상식이랑 인적성 대비용 상식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인적성 대비용 상식은 진짜 무슨 방문각 같은 데서 이렇게 책 나와가지고 이만큼 두꺼운 거에서 막 이렇게 시사 상식. 월간 시사 상식 이런 거. 그렇죠. 그런데 뭐 이렇게 면접 같은 데서 물어본 건 진짜 뭐 트렌디한 거, 그렇죠. 뭐 핫이슈 같은 거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 준비하는 게 어렵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사실은 자기 직무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런 공대 같은 애들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공계에게도 어떤 경제학 관련된 거 물어볼 수가 있고. 그렇지. 트렌디한 이슈랑 그러니까 너무 분야가 넓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죠. 신문 보는 건 진짜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철수 씨 같은 경우는 상식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비슷해요. 저도 원래는 신문으로 기본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 준비하는 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뭐 시사 상식이래 갖고 뭐 따로 뭐 카테고리를 해놔서 매주 연재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즐겨서 해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걸 좀 컴팩트하게 봤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그 상식도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답안지 보면서 이런 거 있었지 하고 한 다음에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신문 보는 정도로. 그래서 저는 뭐 상식 같은 거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절반 정도 막 아는 거 나오고 그랬는데도 붙은 거 보면은 어쨌든 뭐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식 공부라는 게 사실 이거 공부라고 해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취준생들이 보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바로 상식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나는 사실 상식이라는 게 운동으로 따지면 숨쉬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어떤 진짜 무슨 도서관에서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익힐 수도 있고, 그렇지. 뭔가 SNS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 그냥 막 이렇게 인터넷 뉴스만 봐도 그거 헤드라인만 봐도 이게 그렇죠. 막 알게 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그냥 진짜 자연스럽게 익혀나간다고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공부하지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한 2년 더 저희 방송 봐야 됩니다. 막 이렇게 보다 보면은 좀 중요한 것들은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보면은 계속 이렇게 좀 거의 길러지는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신문 같은 거 최신 트렌드 좀 익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존슨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 그 익혔던 상식 같은 거를 채용 과정에서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 저 같은 경우는 뭐 언론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언론사는 특히 시사 상식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봤죠. 시험이 또 엄청 많잖아. 그렇지. 쓰는 것도 있고 뭐 객관식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긴 그냥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장문이랑 글 쓰는 거랑 그냥 상식 하나 딱 해가지고 상식만 한 1시간 반 이렇게 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좀 많긴 많았죠. 재밌었겠네. 재밌잖아, 상식 준비하는 거. 재밌어요. 그거 보면은 막 이렇게 뭐 엑소가 몇 명이냐, 엑소 멤버가 몇 명이냐 그런 거. 엑소 몇 명입니까? 5명? 그렇지, 정답. 엑시드는 몇 명입니까? 3명? 정답. 이 친구 아이돌 많이 하네.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두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상식 같은 거 어디에 활용했냐면 사실 자소서에서도 풀어낼 수가 있어. 왜냐면 요즘 자소 항목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마니커야 회사가 마니커의 최근에 어떤 위기와 뭐 강점을 한번 설명해 봐라. 뭐 이런 게 있으면 그때 그렇지. 그럼 뭐 뉴스 같은 거 이슈 풀어낼 수는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 복분 못 하잖아. 아니 그런 항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 뭐 여기 지원 동기를 물어볼 때 이런 어떤 시사적인 걸 좀 끌어들여서 업종 관련된 얘기를 하면은 좀 스무스하게 풀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도입부로 이런 걸 활용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상식이 중요한 게 전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상식 학습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신 뉴스를 신문 스터디로 독파하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신문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언론사 준비하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무슨 조선이랑 경향 맡아. 그리고 한 친구는 중앙이랑 한겨레 맡고, 뭐 다른 친구는 한국일보랑 동아일보 맡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맡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슈들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신문이 뭐 하루에 하나 보는 거 그렇게 부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뭐 그것마저 부담된다 싶으면은 그냥 헤드라인만 아니 보세요. 근데 이게 스터디까지 신문 스터디까지는 할 필요 없고 보통 이제 오프 시즌에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 이런 보릿고개 때 진행되는 스터디 대부분이 그냥 일반 스터디잖아. 이럴 때 그냥 이슈 같은 거 서로 그냥 이렇게 토론하고 주제 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인 면접 모의 면접하고 이러니까 일반적인 취업 스터디만 해도 보통의 어떤 이슈 같은 걸 다 잡을 수 있어. 그렇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언론사 준비하다 보니까 좀 유별나게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문 읽는 거 싫으면 헤드라인이라도 보라고. 그리고 헤드라인 보고 기사 말미에 보면은 이렇게 용어 설명 같은 거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보고 뭐 그 정도만 해도 뭐.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기본이죠. 취준생인데. 음. 자, 그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 실제 그 기업들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 그럴까요? 좋죠. 자, 현대자동차입니다. 다음 가나다가 설명하는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가. 은희는 감기에 걸려 집에 있던 감기약을 복용하고 다음날 말끔히 나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약은 감기약이 아닌 비타민제. 나. 교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칭찬을 한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유명 탤런트 A씨의 자살 이후 그의 자살 방법을 모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늘어났다. 와, 이거 너무 쉽네. 그러게 이것도 설마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아니 그렇게 악명 높은 현대자동차가 이따위 수준의 어떤 상식 문제를 낸다는 게 굉장히 기분 더럽네요. 아니 저 다시 취업 준비해도 될 것 같아. 네 그러세요. 자 그리고 포스코에는 자소서에 아까 철수군이 얘기한 것처럼 자소서에까지 이렇게 상식을 쓰는 항목이 있습니다. 철수군. 최근 사회 이슈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뭡니까? 부동산? 마곡지구 얼마나 오를까? 부동산 버블 지금이 고점인가요? 저점입니다. 지금 저점이에요? 사십시오. 자, 이런 거 잘 풀었어야죠. 이런 거 사이시면은 뭐 근데 너무 이게 약간 멍청한 취준생들이 너무 직접적인 이슈를 들이대.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강판 그 가격 뭐 이런 하락 뭐 이런 걸 너무 직접적인 이슈를 하면 안 되고 약간 일반적인 이슈를 하다가 그렇지. 연관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너무 이런 친구들 연애도 못할 친구들이야. 이거 좀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뭐 그쵸. 다들 쓸 거라고 예상되는 거 쓰지 마시고. 그러게 아니 제작진분들이 저희가 너무 이렇게 취준생분들 무시하고 맨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갖고 저희를 위해서 준비한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감히 우리를 평가하겠다고. 감히. 굉장히 떨리네요. 아무튼 뭐 제작진분들이 저희를 시험하기 위해서 낸 문제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격파합시다. 지금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만 살펴보고 실제 구매는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전시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현상은 무엇인가? 철수! 쇼룸머? 존슨 쇼룸 효과, 땡. 쇼룸 현상. 땡. 다음 문제. 2번.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또 다른 범죄들이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유. 존슨 깨진 창문 이론. 딩동네. 1대0. 이거 근데 객관식 아닙니까? 주관식이에요? 네. 다음 문제.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월가 투자 전문가 나심 탈레브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는 것 쓰인 말. 존슨 블랙스완. 뭐야? 2대0. 자 다음 문제. 불바구를 떨어뜨리면 그 지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파장이 커지는 것처럼 부정적 효과가 점차 확산되는. 이거 뭐지? 한국과의 경기 침체가 다른 국가로까지 연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거 뭐였지? 우유의 왕관 현상. 아니 이거 뭐였지? 우유에 왕관 있는 우유가 신선한. 이거 뭐였지? 나도 이거 알았는데. 땡! 다시. 다음 문제. 네, 다음 문제.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가 동시에 일어난 상황. 쌍끌이 적자. 땡! 이거 뭐였지? 적적자? 디플레이션. 아니야. 이거 뭐였지? 파산.
다음 문제. 아 이거 뭐지? 아 알았는데. 아 저거 나. 5문제였는데요. 2문제 맞히셨어요. 네. 조수진 씨가 2문제입니다. 자 2세트. 심한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들이지만 그런 모습을 남에게 숨기는 명문대생의 모습을 빗댄 신조어. 존슨. 통과. 1994년 멕시코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고 이것이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국제금융에서 멕시코의 대표적인 술에 비유해서 만든 용어. 철수. 존슨. 데킬라. 이거는 술 문제 아니야? 2대1. 기업 실적이 시장 예상치와 크게 다른 것을 의미하는 말.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철수. 어닝 어닝 서프라이즈. 쇼크. 어닝 서프라이즈. 띵동댕. 경기가 침체되는 회복되는 듯이 보이다가 다시금 침체로 빠져드는 현상. 철수. 제이커브 효과. 존슨 더블딥. 몇 대 몇이죠? 3대2. 몇 문제 남았죠? 아이씨.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돈. 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 돌려주는 제도. 철수. 개발이익 환수제. 존슨 기부금. 땡. 그러니까 이 상식 공부라는 게 사실 이거 공부라고 해도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게 나는 사실 상식이란 게 운동으로 따지면 숨쉬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제가 공부했던 방식인데 그냥 신문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거만큼 좋은 게 없고. 자 아무튼 뭐 아니 저희가 방송의 면을 위해서 사실 이게 다 대본입니다. 짜진 참. 어떤 짜진 각본으로 진행됐는데 그러니까 보시면서도 조금 어색하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아니 연기가 아직 안 느네. 아유. 자 근데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저희끼리 치고받는 자 저희 사자성어 문제죠. 제가 먼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 어디에 가나 어떤 눈에 띄는 그런 존재를 일컫는 말이죠. 낭중지추. 띵동댕.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로 편한 것을 취하는 개체. 임시방편. 땡!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뜻으로 학업이 이가고 달이 갈수록 진보함. 일취월장. 자 이상한 말이 나오네요. 자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말함.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학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말함. 다음 문제.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윗돌 빼서 아랫돌 개기 라는 뜻으로 임기응변으로 어려운 일을 처리함을 말함. 이심전심? 자 정답 2개입니다. 2개나 맞췄어요? 제가 한자를 잘 못하거든요. 자. 잠깐만. 이거 다 대본인 거 아시죠? 이거 다 대본입니다, 여러분. 자, 다른 산의 돌이라는 뜻으로 다른 산에서 나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숫돌로 쓰면 자기의 옥을 갈 수가 있으므로 철수! 다른 사람의 하찮은 철수! 언행이라도 타산지석.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 철수. 꼰대. 여우는 죽을 때 구릉을 향해 머리를 두고 초심으로 돌아간다라는 뜻. 아 나 이거 알았는데 미치겠네. 이거 알았는데. 여우는 죽을 때 구릉을 향해 자 다음 문제. 이거 너무 쉽다. 자기의 언행이 전후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음. 자기의 언행이 전후 모순되어 일치하지 않음. 모순. 하나 맞췄습니다. 이거 진짜.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 친구 연기가 기가 막히네. 제가 잘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면접에서 이런 상식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다 붙었다는 거. 어불성설.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이렇게 얼토당토. 딸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만 하면 돼요. 이게 모르던 걸 딱 접하면은 갑자기 이게 멘붕이 오잖아. 그래서 저희가
면접에서 나올 만한 어떤 시상식 어떤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나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죠. 어불성설 아니야? 자, 첫 번째입니다. 복지냐 성장이냐 어떤 것이 우선 또는 제3의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런 거는. 이거는 뭐 핫이슈라기보다는 너무 광범위한 그거네. 근데 이런 거는 약간 기업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복지 위주로 얘기하면은 또 기업 입장에 좀 반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중도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성장 위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성장 일변도로 얘기하면 안 되고.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중도를 지켜가면서 자기의 자존감도 찾고 그리고 기업의 면도 살려주는 그런 센스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나는 뭘 물어봤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거 물어봤던 것 같아. 그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거나 그리고 약간 그 멘붕 왔던 게 그거였어. 지금 최저시급은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다행히 근데 걔가 맞춰서 그래서 우리 다들 다 알았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최저시급 같은 경우가 이게 이슈화된 게 막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야 뭐 다들 6,030원이라는 거 이 방에 있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실 텐데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최저시급 같은 거 이렇게 진짜 그러니까 반응이 거기서 이제 면접관들은 그러니까 그거 알면은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아니 당사자를 보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보면 돼요. 당사자가 맞췄을 때 혹은 말했는데 그 틀렸을 때 알잖아. 예를 들어 뭐 5,000원 이랬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러면은 다 마이너스고 예를 들어 5,000원인데 이러면 이렇게 하는 거고 6,035 이랬는데 거기서 이러면 얘 마이너스 몰랐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주변 사람들 반응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꿀팁이네. 이거 반응 조심해야 돼. 가만히 있으십시오 이러고. 그건 좋은 방법이네요. 그래, 포커페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있었어. 이건 시사상식이랑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 신문 1면에 뭐 나왔냐 이거 물어보더라고. 저도 그런 거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크리티컬해. 그러니까 그 당일날 이렇게 신문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 이거 아이, 이 친구 아니 이 취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경쟁자잖아,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뭐 상식 같은 게 진짜 모르면은 그냥 확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아니 솔직히 그냥 모른다고 해야 돼.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상식 같은 걸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돌렸지. 그러니까 이 친구 그랬는데 떨어졌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식품회사 취업의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회사? 재밌겠는데요? 식품회사 하면은 제가 또 어떻게 이런 주제를 골랐을까요? 아무튼 다음 이 시간에도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한번 재밌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모든 취준생 여러분